오늘은 기역자 집이죠, 이 집이. 네. 기역자 집의 끝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러니까 밖에서는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보이는 언발라스한 느낌이 있었다면 내부에서는 정확히 센터에 딱 이렇게 커튼홀이 들어가죠. 이게 그러면 요 무늬를 살려서 이렇게, 이야, 요게 이런 게 디테일이죠. 그렇죠. 네. 디테일. 천장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하는 게 있네요. 안방이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이 정도 이 정도에 살잖아. 높이 그죠? 한번 봐주시죠. 안녕하세요, 관리버입니다. 안녕하세요, 걸리버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기역자 집이죠, 이 집이. 네. 기역자 집의 끝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서 경산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 집을 보여드리고 나면 다음 집을 뭘로 하지? 이런 고민이 좀 될 것 같았어요. 뭐 규모라든가 뭐 인테리어 여러 가지 면에서 볼거리도 많고 좀 고급 주택이고 보시면 좀 좋아하실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멀리 경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사드린 이제 이사님하고 시공하면서 있었던 스토리 이런 거 좀 재밌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안에부터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를 통해서 집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가 이쪽에도 있죠. 근데 저희는 손님이니까 손님이 들어가는 동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담장이 저희가 공사 마무리했을 때보다 좀 더 높아졌네요, 이게. 네, 건축주가 이제 추가로 공사를 더 하신 것 같아. 이거는 이쪽 옆에 타운하우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시선이 들어오는 걸 더 이제 살아보시니까 좀 불편함을 느끼셨나 보다. 네, 그죠? 원래는 저 라인이었죠. 이렇게 디자인된 건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대비 효과를 주는 이 라인으로 맞췄었는데 시선 차단 효과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이셨네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저희가 이제 오실 줄 알고 이렇게 열어두셨는데 초인종을 벨을 눌러볼까요? 그냥 들어갈까요? 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의 마당은 좀 파란 잔디, 뭐 넓은 마당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바쁘다 보니까 좀 관리가 좀 편리한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이 잔디를 많이 심지 않는 도시명 주택이기 때문에 손이 안 가는 마당. 네, 손이 안 가는 마당. 여기 건축주가 주택에 한번 살아보셨어요. 콘크리트 건축을 하셨고 거기서 한번 살아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완성도 높은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오셨고, 외관적인 포인트는 여기 이제 거실 쪽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커튼홀인데, 이사님 여기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디자인이 나온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적인 저희의 이제 커튼홀 구조 보면은 이 포치 부분이 일반적인 이 오각형 면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포치가 나와 있어요. 포치 부분을 커튼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유리가 나올 수 없으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디자인을 네. 또 더 가미시켜서 골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까다롭고 이제 힘든 공정이었고,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생길 수 있는 언밸런스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구멍도 뚫고 잘 깨끗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픽스창이 낮이라 그런지 안 보여요. 안에 불을 다 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창이 커서 좀 프라이버시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낮에는 잘 안 보입니다. 저렇게 낮에 이제 이런 창이 있으면 이 프라이버시상 침해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거울에 반사된 역할을 하기 썬팅도 때문에. 좀 되어 있고. 네. 이제 스펙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1층이 한 50평쯤 되고요. 2층이 한 30평쯤 되는 규모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장은 목조주택에 이제 조적을 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저런 시공이 적절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조적은 기초의 힘을 지탱해서 올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목조주택에 더 안전한 시공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보 찾는 중이세요? 네. 그거보다도 영업비밀이 영업비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적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이런 창 주위나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한 저희들의 이 비밀. 전체적으로 벽돌을 받쳐주기 위한 다른 보형물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고 벽돌로만 마감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중 구조를 하는지, 사실 이런 거는 세부적인 얘기라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벽돌이 감싸고 있는 목조주택입니다. 일반적인 백고벽돌로 보는데 이것도 줄눈에 따라 많은 색상의 변화가 엄청 심해요. 얘는 이제 흰색 매질을 한 겁니다. 백고벽돌은 비둘기색을 넣으셔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이렇게 밝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정을 하시는 벽돌이기 때문에 백색 매질로 많이 합니다.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현관. 현관부터 이제 좀 스케일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딱 전면으로 들어오면 푸시로 이렇게 열 수 있는 깔끔한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간접 조명이 나서 이렇게 신발을 자주 신는 신발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이런 역할도 하고 여기로 가면 뭐죠? 여기도 마찬가지지. 요 가운데로. 여기 이제 좀 더 이렇게 큰 수납을 할 수 있는 네, 뭐 바베큐 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수납. 아, 나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 좀 신기해요.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네, 제가 워낙 정리를 잘 못하다 보니. 네. 중문은 좀 이렇게 어떤 집의 규모에 맞게 좀 개방감이 좋은 양문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이쪽 현관 쪽으로 당길 수도 있고, 저쪽 실내 쪽으로도 당겨낼 수 있는 그런.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뭐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뭐 식당, 주방, 뭐 이렇게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한 건데요. 지금 크기가 느껴지시나요? 이 사이즈가? 이게 6m가 넘죠? 양쪽 끝에 벽이 좀 있죠? 여기까지 채우려고 했는데 건축주가 아이디어를 주셔서 여기 커튼이 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만큼만 줄였습니다.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천장까지는 다 채우고요. 여기만 이제 커튼을 이렇게 걷어 놓으면 커튼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 정도 한 40cm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커튼을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보이는 어멀라스한 느낌이 있었다면 내부에서는 정확히 센터에 딱 이렇게 커튼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에 맞는 커튼홀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창이 너무 좋은데요? 이 창이. 좀 전에 이제 건축주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예 여기는 커튼을 안 치신대요. 여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열어놓고 쓰신다고 합니다. 높이도 실질적으로 한 도로에서 한 7, 8m 정도 차이를 우에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뭐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가구가 작아 보여 여기 있으니까. 그죠? 평수에 비해 이제 공용 공간에 대한 넓이를 이제 넓게 했고 방의 개수는 3개밖에 없거든요. 80평인데 방이 3개. 네. 그리고 공용 공간이 네. 다 넓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끝에서 저 집의 끝까지가 보입니다. 문이 하나 있고요.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공간감이 쭉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방으로 이제 드나드는 동선이나 거실을 드나들 때 훨씬 더 이렇게 깊은 공간감을 좀 주려는 노력을 했죠. 그리고 바닥재는 포슬레인 타일이죠. 예. 이것도 작아 보여. 타일이 큰 타일인데 600에 1200각 사이즈의 타일인데 처럼 안 보이는. 네. 공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큰 타일을 깔아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뭐 요즘에 1200, 1200짜리 타일도 나오나 봐요. 사실 저는 이 집에 오면 여기 주방이 좀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네. 이사님이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갔죠, 그만큼. 네. 낱낱이 한번 뜯어볼까요? 예. 네. 이거 일단 어느 업체인지부터. 아, 여기는 우림 퍼니처. 아, 우림. 건축주가 상담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마음에 든다고 선정을 하셔서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쪽 거실 쪽 수납을 담당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바깥쪽 수납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아, 터치식이네요, 이거. 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 터치에 근데 이 조명도 들어오고. 네. 이 가구업체의 장점이 보통 세라믹 상판에 이런 문짝 같은 경우는 랩핑으로 해서 세라믹처럼 보이는 이 문짝을 많이 쓰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세라믹 문짝을 썼어요. 여기에도 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네. 뭐냐면 원래는 가구업체에서 네. 이 문양 때문에 네. 이 문양 때문에 문을 2개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이제 사이즈를 재보고 막상 열어보니까
세 개는 돼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작업체에서는 무늬가 안 나올 것 같아 했는데 저는 뭐 좀 강조를 해서 무늬도 좀 살려달라 해서 무늬까지 같이 살려서 세 개로 나눴습니다. 이게 그러면 요 무늬를 살려서 이렇게 이야 요게 이런 게 디테일이죠. 그렇죠. 네. 디테일. 사실 이게 살짝만 이쪽으로 틀어져 보여도 눈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멀리서 보면 한 장인 것처럼 보이는 게 제가 제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 이게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엄청 보기 싫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흐름이 있죠. 네. 사실 별거 아닌데 굉장히 신경 쓸 듯한 느낌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열면 서랍이 있고 이 조명 뭐 이거는 요즘에 뭐 다른 데서도 하기는 하는데 이 안에 요 소재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게 이제 세라믹이 전체적으로 문짝의 전체를 담당할 수 없다 보니까 요 안쪽 소재가 말씀하신 필름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45도 각도를 쳐서 그 앞에다가 이제 세라믹 8T나 9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붙여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묵직한 느낌도 좋고 이 터치가 뭐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좀 기대고 하면 저희는 열리면 이제 안 놀래는데 처음 오신 분들 잠깐 기대고 열리면 깜짝깜짝 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온다. 네, 이게 손잡이가 없는 방식은 전동을 선택하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주 사용하는 사람 위주가 좋은 거니까요. 배워서 이렇게 네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가 나오면 손님들 놀란다 이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디테일이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뭔지 아시겠어요? 디테일? 뭐가 있지? 조명? 네. 조명이 근데 예, 약간 저쪽을 이렇게 그렇죠. 향하게 해서 이게 이렇게 조금만 뒤로 물러서 있으면 이게 빛 반사 이런 것들이 좀 덜하네요. 이것도 아주 네,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게 삼성 냉장고인데 마치 수입 냉장고를 사용한 것처럼 그죠? 요 로고만 살짝 안 보이네요. 네, 요거를 이제 싱크대 업체에서 같이 요 일체감 있게 디자인을 하고 건축주가 냉장고 문에 맞춰서 이 문이 세팅되는 걸 좋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만큼 높여서 여기는 금속으로 채우고 잘 쓰지 않는 상부장은 더 위로 올리고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축주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걸 업체에서 해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좋은 더 디자인이 완성되긴 하는 거거든요. 네. 또 여기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서랍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게 항상 허리 정도까지만 하면 네, 서랍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오히려 물건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랍을 하니까요. 뭐 여기도 해도 되겠지만 서랍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빠지면 한 30만 원 빠집니다, 이거. 그런 차원에서인지 뭐 서랍이 여기 있다 그래서 다 단점이 생기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제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편하게 꺼낼 수 있는 높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 허리 아래부터는 이렇게 숙여야 되거든요. 갑자기 칭찬하다가 또 여기는 안으로 네. 밖으로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는 상황이 생기는 걸 우려해서 여기 이렇게 도어 스토퍼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안으로 열려야 맞긴 맞아요. 사실 여기는 밖으로 열려도 이 창문하고 간섭이 생기긴 하지만 이 벽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3D 경첩 쓴 거죠? 네. 이 경첩 잘 못 씁니다. 이걸 잘 사용을 못 합니다. 이걸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경첩을 활용해서 이제 밖으로 여는 문을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 당연히 밖으로 열리는 동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안으로 열리니까 이게 열어두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열어두면 여기서도 이게 자석이 뭐가 딱 붙네. 이제 도어 스토퍼에 이제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어두고 이 보조 주방은 좀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용도실이 이 집 규모에 비해서 작은데 뭐 작아도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뭐 들어있는 게 별로 없네요. 많이 없습니다. 네. 네. 여기 활용도는 어떠세요? 컵이 잘 안 써요. 잘 안 쓰세요? 네. 에어프라이 뭐 이런 거 놓고 보통 쓰시는데 그냥 뭐 냄새나는 음식 할 때 조리할 때는 여기 무조건 쓰고요. 뭐 이제 원래는 이렇게 꺼내놓고 쓰시고 네. 환기하고 가구에 매립돼 있고요.
어떤 게 메리트 있죠? 후드도 여기 있구나. 네. 네, 이렇게 일반적인 장인데 선반도 이렇게 알루미늄 엣지를 붙여서 이게 보조 주방이지만 선반 같은 것들은 처지지 않게끔 이렇게 좀 신경 쓴 부분이 보이네요. 이런 것들 아주 좋다. 이사님 몰랐죠? 뭐요? 저는 다 봤지. 무늬 맞춘 거에만 감동하고 저는 세부적인 디테일을 알아봐 주셔야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인덕션 이제 릴레 제품이 있고, 요게 좀 특이해 보입니다. 요게 여기 연기가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조리를 하면 이렇게 퍼지면 여기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나요? 뭐 빨려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네. 소리가 조금 너무 시끄러워서 그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저희 탄소 우드하고 소리가 비슷합니다. 이게 최고예요? 네, 지금 이게 뭐입니까 이게? 네. 탄소 우드 소리하고 거의 똑같아요. 저희는 엘리카우드 이렇게 동그란 원통형 쓰는데 저도 그 대화가 안 됩니다. 그건 아예. 네. 이거보다 더 시끄러워요. 네. 이건 관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하세요. 장점. 근데 와이프가 좀 후회하는 게 요즘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성능이 조금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요건 한계가 있다. 이게 저도 거기에 공감한 건 이렇게 높은 냄비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뭐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위에 있는 게 구조적으로는 맞긴 하죠. 근데 업체에서 이제 뭐 조명적인 부분도 이렇게 돼서 네네. 그러니까 조명이 되니까 이 후드처럼 안 보이면서 천장에 있다는 게. 네. 그래서 선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비싸도. 네. 이것도 여기 특이하네요.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것도 독일 제품으로 하는데 정확히 제품을 알려주세요. 독일 거로 알고 있다. 이런 제가- 뭉뚱그리는 이런 얘기 말고. 제가 가구업체 사장은 아니고 뭐야 이거? 펑펑.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손 좀 씻으라고 하나 보네. 센서로 이렇게 찍어가야 되겠다. 2개 사나요? 2개 사. 이런 거 광고 들어야 되는데 한 5만 되면 들어오겠지?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공간으로 갈지 미리 좀 예고 좀 해주세요. 여기 따님 딸방? 따님 방인데 보통 딸방은 위에 있지 않나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게 원래 여기가 안방을 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이 좀 있었죠. 네, 그거 좀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예전에 됐는지. 저희 딸이 이제 방을 뭐 공부방은 공부방 따로, 네. 옷방은 옷방 따로 이렇게 네. 좀 불편하게 썼는데 네. 이번에 이사 오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서 네. 그 침실, 드레스룸, 화장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안방 같은 딸방. 집 안에 집이 하나 더 있는 느낌으로 되는 거죠.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딸방. 그러니까 1층에 공용공간 가까운 곳에 우리가 이제 딸방을 배치를 했고요. 딱 들어오면 침실이 있고요. 여기 이제 건축주가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공부하는 공간.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오전 시간이어서 애가 이 환경을 잘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햇빛 들어오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그걸 구해서 여기 창을 놨을 거예요 그때. 네. 근데 지금 설계할 때. 뭐 아침에 햇빛 들어오는 창문에 앉아서 공부할 일이 뭐 주말 외에는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 요 보이세요? 카메라에 잡히나요? 이거 햇빛이 딱 들어오는 이 느낌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도 이렇게 솔솔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야 파우더룸에 약간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이방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 진심일 필요가 있나. 근데 제가 보기엔 사심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게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무릎이 불편해지면 이거 바꾸려는 의도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세팅이 돼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공간 크기죠. 지금. 잘 모르시네. 잘 2층을 몰라요? 안 가봐갖고 지금 그런 그래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 않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공간이다 이거죠. 여기 다 되죠. 저 문만 닫으면 여기다 샤워하고 얘가 옷 갈아입고 굉장히 독립성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뭐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샤워하기에 충분한 또 공간이 있고 변기 있고 여기 선반에 네. 이것도 포슬레인 계열 타일이네요. 그러니까 요 포슬레인 타일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좀 이렇게 화장실이 잘 마릅니다. 건조가 좀 빨리 되고요. 좀 뽀송뽀송한 느낌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깔끔한 느낌의 이제 욕실 장도 하나 비어 있는 게 많아. 수납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요것도 세라믹이네. 네. 세라믹에 졸리컷을 해서 좀 두꺼워 보이는 대리석처럼 보이게 이제 만든 세라믹인데, 대리석은 물때가 끼는데 세라믹은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게. 네. 이게 닫으면 좀 더 안정감 있게 욕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문이 뭐 이쪽에도, 여기는 저희가 랩핑 도어를 사용을 했고요. 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공간이기 때문에 PMG에서 물의 저항력이 좋은 문을 사용을 했고, 여기는 천연 무늬목을 써서 이렇게 닫으면 화장실 공간이 이제 독립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지난 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슬라이딩이 적용되기 어려운 구간이라서 이사님 안 보이게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이는 만족하고 사용하나요? 네. 저희가 방까지 이 타일로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요거는 괜찮으세요? 네. 네. 또 혹시나 이제 강아지들이 이제 에어컨 올다가 또 마르면은 오줌 누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그냥 다 타일로 하자. 네. 처음에는 2층도 원래는 마루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타일로. 네, 맞아요. 네네. 저희 집도 그랬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 관리하기가. 초대를 해봐야, 초대를 해야 가서 뭐 보지.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걸레바지는 시공 당시에 그러면 저희가 없었나요? 계획이? 네,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신 거예요, 그럼? 기획할 때는 있었죠. 저희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네. 어떤 방암제를 쓸지는 결정을 안 했었는데 네. 이제 소장님하고 이제 상의하다가 저희가 타일하고 일체형으로 가는 게 아닐까. 네네. 같은 타일을 이렇게 감으니까 훨씬 이제 이렇게 물걸레질 하기도 좋고, 네. 관리하기도 편하시겠네요.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여기가 세탁실. 네, 세탁실. 그러니까 다용도실이 아까 이제 좁았던 이유가 요거를 세탁실과 요 다용도실을 좀 분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층의 세탁물과 아이 방에서 나오는 세탁물이 모아져서 전문적으로 처리가 돼서 나오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구조물을 해서 철제로 야, 구조물을 근데 해서 저는 편리성을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 허리 안 굽혀도 낼 수 있게끔 해놓은. 그래, 맞아. 이게 이렇게 되거든. 꺼내려면 밑에까지 꺼내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냥 이게 다리 안 앉아도 되고 허리만 이렇게 구부려도 되니까 훨씬 편하네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물이 셀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빠질 수 있는 장치를 해놓은.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 이제 손님들이 사용하는 욕실이죠. 네. 그러니까 오시면 여기서 손 닦고 이제 화장실 사용하시고 게스트 같은 게 이제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 시설까지 간결합니다. 여기는. 네. 그 여기 좀 특이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 네. 여기는 이제 동선상 현관과 여기 이제 공간을 연결하지 못해서 지하를 내려가는 공간이 이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보는 걸로 하고, 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공사할 때 와보고 또 이게 딱 완성된 걸 보니까. 근데 저 천창이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저 천창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하는 게 있네요. 네. 그리고 구름도 이쁘잖아. 네. 서재부터 보죠. 서재부터. 네. 이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원래 이렇게 쓰시나요? 아니 깔끔하시다니까 왜 자꾸 의심을 해? 나는 근데
이거 뭐 마치 저는 이렇게 정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저도 못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좋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 커튼이 여기 있어서 코너창에 좀 묘미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솔직히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없어도. 뭐 없어도 이쪽으로 몰아놔도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이게 입체적으로 이게 쫙 들어오는 상황이죠. 네. 네, 여기 서재 일도 하시고 게임도 하실 것 같고. 아, 그런 공간. 게임은 안 해. 모니터가 작은 거 보니까 게임. 그러네. 여기 이제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이 문부터 예사롭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특殊한 문으로 저희가 이제 도장을 해서 마감을 한 거고요.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저희가 문을 제작을 한 겁니다. 양계도어로. 이게 불편한데 뭔가 기분 좋아. 그죠? 이게 하나만 열어도 들어가긴 해. 근데 좁으니까 두 개를 딱 열는데 뭔가 이렇게 또 대접받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딱 우리 오니까 양쪽으로. 닫아놓게 항상 열어놓겠죠. 네네. 예, 평소에 열고 쓰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래 경첩을 달아놔서 이렇게 딱 열면 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이 돼서 뭔가 이렇게 나를 반겨주는 느낌. 양계도어가 주는 어떤 좋은 장점이 있죠. 와, 안방이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이 정도 다 이 정도에 살잖아. 높이 그죠? 한번 봐주시죠. 뭐 다 이 정도 해놓고 살지 뭐. 이 천장이 높으면 이사님 뭐가 좋은지 알아요? 침실이 천장이 높으면 뭐죠? 이건 모를걸? 소리가 뭐 이렇게. 천장이 높다는 건 공간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이렇게 저희가 많이 모이면 탄소의 양이 많아진대요. 이게 산소의 양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이게 공간이 크면 그만큼 산소양이 많기 때문에 훨씬 쾌적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네. 여기를 열면 네. 드레스룸. 아, 오늘 무슨 옷을 입지 설정 한번 해. 오늘 무슨 옷을 입지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너 저게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왔는데 이제 항상 저는 효율성을 먼저 아시다시피 생각을 하잖아요. 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문을 다 달 필요가 있나? 문을 다 달면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내 옷이 어디 있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빨리 바쁠 때는 찾아서 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자꾸 근데 북박이장이 문을 달아달라고 하세요. 이 드레스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먼지가 쌓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근데 찾기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리문을 단 거예요. 이게. 네. 아, 이거는 저는 장이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이거는 네, 맞아, 장인데. 양쪽으로 네, 그래서 더 깊이감이 있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이불은 저쪽 코너짝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서 쓰는 이불 한 세트 넣으면 되는. 저는 이게 이불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고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최고죠. 네. 네. 후회하고 좀 아쉬운 점은 네. 처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여기 샤워를 하고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여기 문을 닫아야겠다 하는 부분을 살아보니까 제가 그랬나요? 그렇게 좋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뚫려서 문이 없더라도 코너만이라도 있으면 네, 좋겠다. 그렇죠. 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드레스 파우더룸에서 가장 좋은 동선은 그러니까 이게 효율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문 이렇게 입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파우더룸에서 모든 동선이 찢어져서 가는 게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드레스룸을 들어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창문까지 있어요, 이쪽에. 네, 창문이 있어서 이제 자연광도 들어오고요. 여기는 문이 좀 있었었는데 샤워할 때 항상 커튼을 닫거든요. 문 닫으세요. 저거 있잖아요. 이 접이식 도어. 달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통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을 보니까. 네. 여기는 변기 샤워 욕조. 아주 실용성 있게 세팅을 하는 욕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이 이렇게 튀지 않도록 이게 다 타일을 붙여서 시공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세라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한번 이제 집을 경험해서
살아보셨고 불편함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는 더 집중하고 어떤 부분에 더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좀 뚜렷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멋진 공간이 이제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여주면 다른 데서. 제가 아까 밑에 오프닝 할 때 그랬거든요. 이 집 보여주면 다른 집 어떻게 소개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예고드렸던 마지막 그 남자들의 로망 주차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만 딱 내려와도 콘크리트 냄새가 조금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지하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무 냄새 같기도 하고. 저희가 현관의 동선을 연결하지 못해서 여기에 이제 건축주들만 사용하는 현관을 이제 따로 만들기는 했어요. 이렇게 신발장도 있고 이제 수납장들이 있는 뭐 이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여기 역시 비어 있습니다. 창고. 네, 여기 이제 보일러실. 뭐 자전거, 뭐 캠핑용품. 사장님 취미가 낚시시잖아요, 낚시. 네, 낚시용품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집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이제 창고, 보일러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인 전용. 낚시 좋아하시는 분? 네. 몰랐어요? 그렇게 원래 여기 요트가 들어오려고 했어. 여기. 나도 요트 하고 싶어. 네, 도저히 요트는 들어올 수 없는. 이 차가 이게 원래 네 대. 들어가죠. 네. 지금 이게 여유 있게 되셔서 주인 건축주 차만 있어서 그런데 네, 네 대 세울 일이 살다 보니까 있으셨어요? 처음에 한 3대가 있었었는데 차가? 막상 되다 보니까 네. 뒷차가 나려면 앞차는 또 빼야 되고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보다는 아싸리 한 대는 밖에 되는 거 이렇게 했었죠. 주차장에 뭐 세차하시기도 참 잘 돼 있네요. 세차를 해도 되겠어. 막 물 뿌려서. 여기 진짜 저희 직접 다 하세요? 세차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여기서 하면.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있고, 여기서 바로 이제 집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런 동선이 나오는 구조가 허락이 되는 대지 조건이라면,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용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큰 공간이고, 이제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이제 물에 대한 부분, 방수에 대한 부분,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대지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지 조건이 일단 맞춰줘야 되는 상황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비용 문제. 근데 지하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 많이 들어가죠. 네, 지하가.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이제 바로 뭐 올라가려고 하다가 신발도 어차피 들고 가야 되고 해서 이렇게 다시 마당을 통해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건축주랑 이제 차 한잔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보실까요? 집 저희가 이제 잘 둘러봤는데요. 왜 이런 집을 짓게 됐는지 뭐 그런 이야기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건데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전에 살던 집이 네. 이거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은 뭐 네. 전원주택이었고 네, 네. 그리고 뭐 자녀만의 공간 또 공부방도 따로 있고 뭐 이런 공간에서 새로운 집을 짓는데 뭐 방을 뭐 필요 없이 뭐 5개씩 4개씩 하는 것보다 그냥 한 공간에 이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방을 이제 3개로 이미 구성하게 이제 됐고요. 주택에서 살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파악이 그렇죠. 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이 대지에 적용시키면서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되겠다는 이미 어느 정도 확고한 상태로 오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대지를 이제 구입하고 난데 이제 거실하고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마당을 좀 넓게 쓰자고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었었는데 네. 와이프는 확고하게 이제 집이 넓어요. 집이 넓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저한테도 계속 하셨는데 집을 조금 줄인다 그래서 마당이 넓어지는 느낌은 사실 없죠. 이제 공감 되시죠? 그분이 이제 집 안이 쓰임새 있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보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 이거 집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랬는데 뭐 커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와이프가 청소하기는 힘들겠죠. 직접 다 하세요? 이걸? 직접 다 하고 있어요. 네. 로봇 청소기 같은 것도 안 그런 건 쓰시고? 절대 없습니다. 로봇 청소기 왜 안 쓰세요, 어머니? 안 사주네요. 로봇 청소기 요즘 잘 나와서 이 플랫하기 때문에 1, 2층 하나씩만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소파 밑에까지 들어가서 청소 다 해. 예. 이사님 거기 앉아 있어. 여기 와서.
같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뭔가를 주장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라는 말씀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찾기 힘든 사례예요. 이 건축주의 사례가 콘크리트도 살아보고 짧지만 목조일 때 5개월 입주하신 5개월 정도 네, 되셨나요? 5개월 정도 되셨는데 5개월 정도 살아보셨으니까 느낌이 어떻겠다.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단 자고 일어나면 몸이 좀 가볍다는 느낌? 뭐 제가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콘크리트 집에서 살 때와 지금이 살 때와 좀 더 건강한 느낌이 네, 있다. 좀 가볍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겨울을 한번 나보면 겨울이 따뜻하다 하는 느낌을 좀 체감은 안 하겠나 생각은 하죠. 추우셨어요. 그때 그 콘크리트 집도 춥다고는 안 하셨는데. 아 그때도 이제 창이 이제 거실이 이제 높은 창이 돼 있어서 네. 거실이 좀 추웠었어요. 뭐 처음에는 그랬죠. 그냥 목조는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집이 아파트도 콘크리트고 집은 콘크리트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근데 네. 그때 이제 집을 지었을 때 이제 거의 제가 뭐 반직영 아닌 반직영으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하자가 좀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때 가장 큰 부분이 겨울에 보일러 방통을 소리 잘못 보일러를 틀면 소리 나는 거. 소리 나는 게 너무 심해서 이사하고 나는데 보일러부터 틀어봤습니다. 춥지도 않은데 아, 여기요? 소리 날까봐. 기대고 이렇게 이게 남이 손님이 오면 부끄러울 정도 아쉬웠던 게 유튜브를 보니까 뭐 열교환 장치 열교환 네, 장치. 그런 걸 좀 했었으면 조금 아쉬운. 네. 제가 요즘엔 생각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열견 환기장치에 대한 확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안 안 해주셨어요. 이 아직은 네. 초창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필터에 대한 관리성이 없으면 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좀 말렸나요? 아니요 그때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말씀도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네. 근데 뭐 벽부형도 할 수 있는데 네. 벽부형은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순환 장치에 대한 기계랑 설치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그걸로 하면서 이 모든 구조물 자체가 틀어져야 돼요. 안에 내부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천장이 된다. 좀 낮아져야죠. 천장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중 천장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좀 더 상승되는 것도 있고. 뭐 하나 어떤 공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쪼개서 이렇게 할 걸? 뭐 이런 그런 건 없으세요? 일단 원래 기획 자체가 2층에 방이 3개였었거든요. 네. 중간에 이렇게 운동하는 공간이 원래 네, 게스트룸으로 돼 있었는데 네, 네. 처음에 계단을 타고 올라왔을 때 너무 꽉 막힌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생각해봤을 때 뭐 그렇게 손님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주무시는 분들은 예, 자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네. 만약에 꼭 잔다고 하면 서재에 뭐 그런 짐이 없으니까 거기에 네. 손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네. 과감하게 이제 방을 그때 뭐 저는 지하에서 자도 좋겠던데. 지하 거기 형광 거기서 네. 대충 깔아놓고. 네. 다 만족을 하는데 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동선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아쉽다. 아, 그게 제가 현관 쪽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쪽 이제 남쪽 뷰와 이게 살리려면 그건 제가 못 풀어드리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제 제가 일을 보고 제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지하에 두고 잠깐 볼일을 보고 왔어요. 근데 볼일 보고 와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앞에서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슬리퍼가 또 지하에 있는. 맞아요. 예. 네. 아 맞다 지하에 지금 지하에 내려가서 슬리퍼 신고 오는 어떤 그런 맞아요. 어떤 그거 동선 꼬이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공사하기 이제 그 기획 잡고 이제 착공 들어갔을 때 기초 잡을 때 계단을 여기 이제 이쪽을 한번 올려볼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까우니까. 아, 예. 예. 근데 여기 또 뻥 뚫려버리니까. 좀 이상하겠더라고요. 네. 뻥 뚫리는 것도 그렇고 계단이 너무 많이 나와. 높아.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앞쪽에서 현관 쪽을 계단을 이렇게 해보려고 연결을, 했는데 예. 그러면 주차 대수가 그렇죠. 줄어들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됐죠. 근데 아니면 몸이 적응돼서 지금 괜찮습니다. 집을 짓다가 이사님한테 꼭 이렇게 이거는 참 잘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게 있으시다고요? 아,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입주를 하고 난 뒤에 여름에 때 장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네, 네, 네. 제가 그래도 심리상 그래도 안전하다, 우리 집은 안전하다고 진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 네. 일단 지하가 있는 집이랑 그리고 단층으로 지금 지어진 집이랑
요 지하가 있는 부분, 네네. 2층까지 올라간 지하가 있는 네, 부분과 부분이랑. 저희가 있는 이 거실 부분. 지내력이 틀린 지대에 집이 지어졌다 보니까 그렇죠. 저기는 콘크리트 위에 지어진 거고 여기는 성토를 하고. 네네, 성토를 네. 한 네. 원래 도면에는 네. 그냥 충분한 지내력을 갖춘 상태에서 네. 기초를 막 이렇게 밀고 했죠. 예, 네네. 여기 있는 건물과 여기 있는 건물이 똑같이 이제 기초를 이제 하는 형태였었는데 네. 이제 이사님께서 혹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혹시나 하는 어떤 그런 네네. 마음에 도면에 없는 어떻게 보면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거실 공간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네네. 버림까지 다 해서 기둥이 총 한 14개 정도 파일을 예, 장비가 와서 파일을 뚫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스프링 철근이거든요. 네네. 그 삽입해서 기초를 버림부터 할 때 먼저 기둥 쪽에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강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이번 여름을 네. 겪고 나서 네. 이렇게 감사한 일로 바뀐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일단 뉴스 보니까 포항에 보니까 비가 오니까 집안이 약해지면 뭐 집이 기울기도 하고 뭐 여긴 뭐 떠내려갈 일은 없겠지만 네. 일단 혹여나 만약에 여기 집이 만약에 기울게 되면 이제 이쪽 지내려가 이쪽 지내가 틀리기 때문에 건물이 탈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상상도 못할 그런 이 집이 만약에 버텨- 꺼지면 네. 제 힘으로 다시 흙을 채우면 되는데 네. 이 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당이 꺼지는 거 보면서 이 집이 잘 버티고 있다는 걸 느끼셨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공사할 때도 와서 한번 봤었고요. 근데 이사님이 이제 추가적인 공사 이제 감리 과정에서 제안하신 건 알겠는데 네. 이사님 사비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뭐 이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뭐 회사에서 돈을 쓰긴 했지만 이사님한테 감사한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도 뭐 지금 저 뒤에서 구경하고 계신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커피도 맛있고요. 잘 봤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